고깃집에서 밥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어떤 건장하신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서서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잘못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도 딱 이렇게 열중샷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던 상담이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 보고 겪으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들을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바로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누가 호의를 베풀 때 계속 거절하는 것을 꼽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벤치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아이 엄마가 정말 예쁘게 생긴 2살인가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손잡고 그 할아버지 앞을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막 웃으시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몇 살이야, 너무 귀엽다 하시면서 그 아이 엄마랑 계속 스몰톡 하시는데, 그 주머니를 막 주섬주섬 뒤지시면서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시면서 아가야 이걸로 깎아서 먹어라 하면서 주시는 거죠. 저도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완강하게 거절하시는 거야. 아이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아가 용돈도 못 줘 하시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 그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아이 엄마가 할아버지께서 무안하실 정도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고 가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무안하신 느낌 있죠. 뻘쭘하신 느낌. 이렇게 돈을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 전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 10,000원이면 그냥 차라리 할아버지한테 쓰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거절한 거지, 그 할아버지 호의가 싫거나 뭐 밀어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돈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예쁜 아이를 보면서 받은 기쁨을 호의라는 형태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정색하고 거절하는 건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쁜 마음을 통째로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럴 땐 한 번 정도만 사양하고, 아이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이따가 아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면서 웃으면서 받는 게 진짜 예의가 아닐까. 누군가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 이것 또한 엄청난 배려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시고 엄마도 좋고 아이는 사랑받는 느낌 드니까 좋고, 이렇게 받은 호의에 감사하다고 인사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은 예절 교육이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거죠. 방금 말한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분의 호의였는데, 우리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한 예로 친구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차를 가져온 친구가 마침 어떤 친구랑 같은 방향이라서 야 같은 길이니까 집까지 태워줄게 라고 호의를 제시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끝까지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친구가 너무 싫어서 같이 말도 하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친구의 차를 타고 가면은 너무 좋고 편할 걸 아는데, 이 사람 딴에는 친구가 괜히 나 때문에 차를 태워주고 길에도 돌아가야 되고 기름값도 더 나오는 그 상황을, 그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절한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먼저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면은 그 사람이 민망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나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싫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아니야 정말 고마운데 너 힘들까봐 라고 한 번쯤은 조금 빼고, 그 다음에 그 호의를 받아준 다음에 그 친구한테 점심이라도 한번 사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좋은 거죠. 두 번째는 계산대 앞에서의 육탄자.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풍경이죠. 식당이나 술집에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막 몸싸움까지 하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보기가 좋아요. 자기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에 있던 분들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가벼운 살랑이 같은 모습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재밌는 장면이긴 한데, 근데 이거 너무 지나쳐서 오늘만큼은 정말 자기에게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뭔가 이분들에게 고마운 게 있어서 베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니라고 끝까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잘 알죠.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부담을 덜 주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기쁘게 계산하는 자리고 또 그럴 만한 자리라면요, 처음에 살짝 살랑이를 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받아준 다음에 정말 잘 먹었다고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자기네들끼리 사준 다음에 그 쏜 분에게 사면 되는 거죠. 작년에 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와이프랑 구리에 있는 와이프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고깃집에서 밥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 어떤 건장하신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한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면서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다면서 악수를 청하시길래 저도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께서 저희 테이블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서서 아니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냥 제가 사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아닙니다, 저 유튜브 보고 나서 정말 큰 돈 받아서 고마운 마음에 사고 싶은 거라고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에게 명함을 받았어요. 진짜 나중에 제가 연락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근대위의 군대 후배였고, 저랑 이근대위랑 같이 찍은 유튜브 영상도 잘 봤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명함을 저장하고 한참 뒤에 그분의 카톡 프로필이 뜨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께서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빠 되신 거 축하한다고 하고 제가 작은 선물을 보냈죠. 이런 계기로 저와 그분은 큰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나 호의를 거절하는 게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는 거라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기쁘게 도움도 받을 줄 알고, 나중에 언젠가 나도 그분에게 호의를 돌려주게 되면은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누가 호의나 선의를 베풀면 너무 거절하지 말고 받을 줄도 알자. 세 번째는 누가 칭찬할 때 계속 부정하는 것인데요, 누가 나에 대한 칭찬이나 좋은 말을 해줄 때 이걸 계속 부정한다는 건 그 사람의 안목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예의가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와 오늘 정말 옷 멋있게 입었다, 혹은 야 너 오늘 되게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은 일단 고맙다고 해주세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찰을 했으니까 그런 칭찬이 나오는 건데, 또 그 칭찬하시는 분도 큰 마음 먹고 했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정말 진심이어서 말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마운 편이 전혀 없이 아우 아니에요 저 옷 그렇게 잘 못 입어요 한다든가, 아 이거요 그냥 운 좋게 잘 된 거지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언뜻 보면은 겸손같이 보이지만 사실 칭찬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안목이 틀렸나? 칭찬했는데 민망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정말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상대방의 안목도 인정해주고 그 칭찬에 고맙다라는 표현도 되고 나에 대한 겸손함도 보여줄 수 있다. 저도 주변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몸이 정말 좋든가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지나치게 정색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반대로 바꿔도 또 예의가 아니게 되는데, 바로 계속 칭찬을 반복하는 거 있죠.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듣기 싫단 말이 있듯이 칭찬도 그냥 한 번만 해야지 계속하면요 나를 매기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솔로지옥에서 어떤 두 남녀가 천국도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그렇게까지 큰 호감을 느끼진 않지만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큰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남자분께서 여자분을 너무 지치게 합니다. 아 너랑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와 너무 행복하다.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과분한 여자 왜 날 지배했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연히 여자분 입장에선 기분이 좋죠. 칭찬해주니까. 근데 이런 말도 필요할 때 가끔씩 해야지 기분 좋은 거지,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5분 단위로 너무 좋다, 꿈 같다, 행복하다, 너무 예쁜 것 같아, 모든 게 감사해,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중에 지치니까 질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칭찬할 때 계속 부인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계속 칭찬 릴레이 하는 것도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 네 번째, 미안해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 감독님들 주변에도 사과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사과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 중에 기본의 예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요 이건 무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상병 때 들어온 1인병 중에 나이가 20대 후반인 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혼날 게 있으면 최대한 좋게 대하면서 나이 대우를 해준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잘못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손님들에게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 신병이 우리 내부반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한참 동생이니까 둘이 있을 때만큼은 너무 그렇게 각잡지 마시라고. 근데도 딱 이렇게 열중샷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별것도 아닌 일로 무슨 이야기만 했다 하면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죄송합니다 막 오버하면서 막 사과하는데, 나중에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사과한 후에도 이런 표정 있죠. 막 이렇게 찡그리고 후회하는 표정. 제가 만약에 막 죽일 듯이 갈궜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괜찮다고 했고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사과가 사고로 안 느껴지고 막 억지 연기하는 느낌이죠. 나를 일부러 매기는 건가 싶은 거. 아, 또 제가 예전에 학교 조별과제 모임에서도 30분 늦게 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아 진짜 미안해요, 제가 원래 안 그러는데 화 많이 나셨죠? 진짜 어떡해, 저 때문에 회의 늦게 시작해서 어떡해요 라면서 1시간 동안 사과하는 거. 이쯤 되면 기다린 우리들은 화를 낼 수도 없고 오히려 사과하는 후배의 기분을 달래줘야 되는 입장이 된 나쁜 사람 된 느낌 있잖아요. 진짜 예의는 미안한 일을 안 만드는 게 예의인 거고, 실수해서 피해준 게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이 사과 받아줬으면 다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진짜 예의인 거지,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한 사과는 미안한 내 마음을 달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까지 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 지나친 저 자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너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5번째, 뭐 먹을래? 난 다 좋아. 결정장애형 예의.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는 유형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어요. 원래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세우잖아요. 첫날에 어디 가고 둘째 날에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한 애는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나는 너희들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뭐 알아서 해. 원래 애가 좀 평소에 착하고 배려심이 있던 애라서 아 친구들한테 맞춰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행 가니까 분명히 어디를 가든 어떤 식당 가든 다 좋다고 했던 놈이 막상 오늘 점심에는 뭐 먹으러 갈래? 라고 하니까, 아 그거 먹게? 아 거기 맛집이야? 왜 맘에 안 들어? 딴 거 먹을래? 아 지금은 그게 조금 안 땡겨서. 그래? 그러면 내일 갈 식당을 지금 갈까? 아 거기? 왜 싫어?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기 가자. 아니야, 그러면 너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나는 지금 방금 말한 두 군데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예의를 가장한 무례냐면, 상대방들은 너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압박감을 짊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상대는 이미 며칠날 다 뭐 하기로 했는데도 너의 눈치를 보면서 메뉴를 골라야 되는 상황. 이건 배려가 아니라 결정에 대한 책임이 피고 모든 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 좋아 이 말이 왜 이기적인 말이냐면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네가 결정하고 만약에 맛이 없으면은 그 책임도 너가 져야 된다라는 그 심리가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건 착하고 배려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본 건데 무한 루프 배려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착한 분들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생긴 일인데 실제로 모임을 끝냈을 때 얘기예요.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라서 그분들에게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8명 정도 되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음 맞는 3분 정도가 이대로 끝내고 집에 가기 아쉽다 그래서 카페에서 다 같이 헤어지고 그 3분들은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분들이 다음에 갈 곳을 정하고 가려고 하면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넘게 결정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픽업 때문에 집에 가야 돼서 인사드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카페였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에 폰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온 지 한 30분 만에 다시 카페로 갔는데 그 3분께서 아직도 카페 앞에 서서 밥 먹으러 갈 곳을 못 정하고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아직도 안 가신 거냐고. 근데 아직도 뭘 먹을지 결정 못했어요. 대화가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드시고 싶어요? 아 전 다 좋아요. 괜찮아요. 아 저도 괜찮아요. 아 그럼 제일 막내분이 정하세요. 아 제가 막내니까 가장 언니가 고르세요. 다들 이러고 계시길래 제가 성능역 쪽에 있는 맛있는 해물탕집에 모셔가서 계산까지 해드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서로 배려를 한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배려가 아닌 게 된 거잖아요.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그냥 거의 40분을 지나간 거잖아요. 제가 안 갔으면 아마 1시간 넘게 계속 메뉴만 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명이 나서서 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뭐 해물탕이나 먹으러 가자. 모두를 이끌고 가는 게 서로의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다. 정리할게요. 예의 있는 행동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비매너인 행동 5가지. 자, 첫 번째는 누가 호의 베풀 때 계속 거절하는 거. 두 번째는 계산대 앞에서의 육탄전. 세 번째는 누가 칭찬할 때 계속 부정하는 거. 계속 칭찬을 반복하는 거. 자, 네 번째 미안해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 자, 다섯 번째 뭐 먹을래? 난 다 좋아. 결정장애형 예의.